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무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3건,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 및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보로 2733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2조에서는 다른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5조에서는 지원사업, 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 및 대기질 개선 등으로 우리 시 환경 정책 및 생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담당 과장님께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익산시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무연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663호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의 위탁 기간이 24년 8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의 재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는 부침 1에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먹거리 전략 총괄 실행 조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하여 관내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시민들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로 세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익산시 선화로 1길 57-6에 위치한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으로 3층 건물의 연면적 998.72제곱미터입니다. 1층은 직매장, 안정성 검사실, 소분실, 농산물 저온 저장실, 2층은 로컬 카페와 공유주방 회의실이, 3층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익산시 노골포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24년 8월 23일부터 27년 8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4페이지 수탁기간 선정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 계약을 통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의 운영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위탁을 위해서는 부서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부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 노골포도 직매장 무연점 운영의 경우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의 필요한 사항으로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단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가 점수 91.67점으로 재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부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노골푸드 직매장 무연점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 인력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전 직원 대상 CS 역량 강화 교육 등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친절 교육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친절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직매장 직원의 친절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하 농업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해인 21년 508명을 시작으로 22년대 668명, 23년 770명의 농가와 출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참여 농가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 차량이 없는 교통약자, 여성 농업인 및 0.2헥타 미만의 영세 농업인 등 직접 직매장 방문이 어려운 39구 농가를 대상으로 수수료 변동 없이 순회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코너별 전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대에 관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입니다. 먼저 노골 카페 2층은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청년 예비 창업자인 카페 테리아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찬 코너 1층은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청다원을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 코너 1층은 공모를 통해 21년도 9월부터 23년 11월까지 전문 육가공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23년 12월부터는 재단 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모연점의 매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첫해 9월 초에 개장하여 12억 5천만 원을 매출하였고 22년도는 42억 7천만 원, 23년도는 4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3년 매출이 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 지원 사업인 소비 쿠폰 사업의 대상 품목의 축소와 6월, 7월 폭우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와 소비 경제 위축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22년 대비 소폭 상승을 하였으며 출하 농업인의 매출 평균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4년도 7월에 익산시 노골푸드 직매장 모연점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 체결 및 공증을 거쳐 24년 8월 23일부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재委託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관련 법령과 참고자를 참고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과 참고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다이롬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익산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연점 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일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 방문을 실시했어요. 현장 방문 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또 앞으로 좀 더 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방안 제시도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로컬푸드가 어양점에 비해서 모연점이 자꾸 좀 더 실적이 어양점처럼 좀 많이 좀 따라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연점이 더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아니면 사업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연정과 어양정에 조금 비교될 부분이 있는데 모연점은 어양정에 비해서 한 2분의 1 규모의 지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형 매장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수는 비슷하나 참여하는 회원수는 비슷하나 매출액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액 부분은 규모의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매장에 비해서 손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노력할 부분은 현재 좀 이건 불친절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킬 거고요. 또 매대 위치 부분은 우리가 BF 인증 제도가 2015년 7월 29일 이후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BH 인증 제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대와 매대 사이의 공간을 넓게 설치해야만이 이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양점은 그런 규모가 없고요. 모연점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인증 규격에 맞춰서 매대 위치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고요. 특히나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은 일정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또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도 여기에 출하할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매대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매대 높이를 갖다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낮춰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공간 효율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오면은 거기에 일하는 좀 직원이 적극 응대를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쇼핑을 좀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대 활용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쪽에 좀 방안도 모색을 해줬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의 이제 농산물을 갖다 수송하는 그런 팀들이 지금 어양점하고 지금 모연점에 각계의 수송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럼 뭐 그분들끼리 어떤 그런 뭐 충돌이나 아니면 농가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거기에서 수집하는 직원들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민원 접수는 없습니다. 없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매대 부분 잠깐 언급해주면 그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이나 임산부들까지도 그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만 대상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집 부분은 충돌 없고 농가하고 뭐 갈등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매대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네. 다양한 그 상품 구입도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 3월 10일 날 지금 취임이라고 할까요? 임명되시죠?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모연점이랄지 저쪽 하늘에 있는 센터 지금 그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통제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전에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사고가 또 발생을 했죠. 그 과정 처리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지금 못 들었지만 나중에 행정 사무관한테 자료를 아마 요청할 것이고요. 예. 지금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갖다 출하하고 대금 정산하는 과정, 회계 처리 이 부분도 한번 또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농가의 대금을 결제하고 그런 과정을 별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매일 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일단 공공 그 시스템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다른 팀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전산 시스템이 된다면 좀 전날 거래한 거 그 다음 날 아침에 화면에 떠서 그걸
뭐 점검은 감사 내부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좀 점검 좀 해주시고 특히 물동 관리는 좀 어떻게 해서 재고 관리는 재고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고 조사도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예. 재고 조사를 어떻게 매일같이 해요? 일단 그 뭐 소부이랄지 하고 자,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뭐 재고 조사를 한다 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물동 관리에 예, 지난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재고 조사를 실시했고요.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 그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는 말씀이에요. 의원님. 예. 아무리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신재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고 나면 끝입니다. 예. 작년 연도 말에 그 사고를 겁을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강화를 해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통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센터장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지만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성과평가위원이 과장님 5명이더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가 4명, 이제 우리 과장님 한 분 그랬죠? 근데 참석 인원이 몇 명 했어요? 3명 했죠? 5명 중에 3명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장님 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2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한국 여성 소비자 강성자 회장님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좀 이것은 좀 아름답지가 못해요. 예? 5명 중에서 2명이 빠져버리면 이걸 3명 가지고 평가를 91.67%다. 아무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불참하면 회장이 불참하면 거기 부회장이라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약점이 안 보이도록 해야지. 이것을 평가라고 해서 아무리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다가도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습니다.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좀 싸납게 얘기하면 이건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은?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2분이 참석을 오신다고 했었는데 못 오셔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5명이면 조금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처럼 2분이 못 오시면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든가 예. 저렇게 하시다. 이런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 내가 다선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동의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그 계산대에 계신 분이 알면 저를 되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뭐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친절도에서 가장 친절도에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 계산대예요. 계산대. 거기서 그냥 50점, 60점, 70점 먹고 들어가 버려요. 이걸 바쁘면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고 못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가 막 엄청나게 바쁘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냥 저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성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좀 아름답게 얘기도 해줄 줄 알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 이렇게 좀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쩌?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친절도는 거기서 나옵니다. 이 2가지를 제가 다른 것은 뭐 내가 동선도 얘기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네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날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익산시에서 최고
국을 저기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 얘기를 않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그 푸드 종합시설대에서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는. 거다 지금 대부분이 대부분 직영 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화성 같은 데는 보니까 한 7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화성은. 화성. 예. 예. 이제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미비사항을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선진적 견학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쪽도 한번 가서 보도록 더. 특히 이제 화성은 네.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지원센터에서 7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참 관련 근무자들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이제 실무팀도 보내고 이제 그 푸드 통합 예, 센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자도 생각이 보내고 들어요. 하겠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센터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취임하신 지가 지금 3월 12일이면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우리 센터장님이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금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각오나 다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들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품이 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거기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가장 좋은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없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그 다른 재단 간 거래를 좀 통해서 좀 이렇게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그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좀 이렇게 홍보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쪽에 좀 강화를 하고, 그 소비자와 이렇게 만남의 장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 과장님, 옛날에 그쪽 이렇게 찌개거리를 뭐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때 만들어 가지고 팔은 적이 있죠. 예, 예.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아,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도보 배송으로 할까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 했다가 지금 그 좀 이렇게 개선 사항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호응들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그게 최근에는 안 보여서. 예, 모현전도 그렇고 오양점도 그렇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 주위 아파트 거기 뭐 배송하는 그런 거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센터장이 김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소개해서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김치를 반찬 가게에서 취급해요, 공산품으로 취급해요? 아, 두 개 다. 그러면 이게 공산품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반찬 가게에서 취급하는 것들은 부자재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죠. 거기 나름대로는. 공산품은 물론 표기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이 이제 공장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놓고 그냥 파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김치류가 많잖아요. 꼭 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파김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반찬 가게하고 좀 잘 얘기해서 어디야 청다원하고 얘기해서 직접 좀 담는 그런 패턴이 더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산품으로 돼 있는 김치보다는 그 반찬 가게에서 좀 만들어서 더 공급을 해서
시민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공산품도 어차피 똑같이 담는 것은 똑같은데 예, 예. 아무튼 이제 소비자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그 문제인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원료 수급 계획서를 할지 그런 데서 받는 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그 것 같습니다. 공장은 주로 김치 공장들은 우리 익산 지역입니까 주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직 매장 모연점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 사업 단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2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022년 기준 30.5%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 투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통한 건전 재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근거를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계산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선해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7월 고지본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는 규정, 안 제14조 3항 별표 3의 법률명 및 용어 개정을, 안 제19조 제1항 제1호 별표 6에서는 하수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기하 평균을 적용하여 물가 상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타 행위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는 해당 없으므로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근본 개정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 투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하여 30.5%로 전국 평균 45.6% 대비 저조한 수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 단가의 연차적인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과 서민 가게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5개년 동안 연차적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함에도 사용료 인상대 인상이 완료되는 2028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44.9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 및 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 부담 감소 등 철저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환경부 개선 방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환경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2020년 10월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예.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전문의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그 부분, 그 법이 20년인가요? 개정이 됐는데 왜 조례를 이렇게 담았는가? 환경부 제도 개선 방안이 2020년 10월에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현재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사유가 상당히 늦었죠. 하수도 과장 이정로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동안 그 2020년도에 그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환경보존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그 별포의 그 수질 항목도 좀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좀 못하고 지금 하는 왜 것들은 그렇게 늦어졌는가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그건 저희가 서둘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 그 부분이라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예. 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예. 우리 시가 그 10년 이상 계속 동결돼 있죠. 몇 년 동결돼 있죠? 지금 2018년도 550원 톤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정도가 지금 동결된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꾸 지난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각종 관로 사업이랄지 여러 부분에 좀 투입을 예산을 해라. 일반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번에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 별표 참고자료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첨부자료에 참고자료 2번에 보시면 2022년도 시군 하수도 현실화율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익산이 30.5%, 전주가 68.8%, 군산이 54.6%. 쭉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그 지자체의 현실화율을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익산이 전체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시군 하수로 사용료에 대한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예. 전주시와 비교했을 때 현실화율은 익산 30.5%, 전주는 68.8%. 그 차이가 크죠? 예. 차이가 근데 사용료 인상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50원. 익산이 이제 1톤에서 10톤까지는 550원, 11톤에서 20톤까지는 830원을 적용하고 이런 식인데 전주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주시하고 통계 자료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 투자 비용이 전주시가 한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1.2배 정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그 2.8배예요. 근데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많이 쓰고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고 그 버리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수익이 하수 사용료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그 단가가 적더라도 현실화율이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차이가 난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할수록 그 사용률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개념으로 본다면 예. 지금 이 자료를 본다면 많이 쓸수록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이용자는 불리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여기 기준은 뭐 1톤에서 10톤까지 쓴다면 월간 550원이 적용되고 만약 11톤이나 12톤에서 11톤을 기준으로 쓴다면 예. 10톤은 550원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11톤, 1톤은 830원 적용으로 그런 예.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근데 이렇게 또 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세대에서 톤수가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고 전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고 하면은 세대 수가 또 많은 거거든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개별 세대들이 그 세대별로 사용을 하고 저희 익산 같은 경우 한 세대 사용하는 사용량이 5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지만은 세대 수가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 사용료가 많이 부과를 하고 많이 징수가 되고 뭐 하는 실정입니다. 그 하수도 그 현실화를 계속 지금 몇 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저희가 2028년까지 18년 예. 아니 28년도까지. 예, 예. 그러면 28년도까지 적용하면 충분히 다 이게 지금 이게 무작정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그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주정을 해야 시민들 그 가계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뭐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예, 현실화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가계의 어떤 부담이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 부담, 가계 부담. 그럼 28년도까지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재정 수입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어떤 시설 투자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가요? 다 지금 저희가 세워지는가요? 예, 국가 그 사업들 보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26년도에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좀 그 하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겁니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28년도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또 전국 그 현실화를 또 보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이거 인상을 할 건가는 그 2018년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할 네. 생각입니다. 이 부분 현실화해서 요금을 인상을 한다면 예. 우리 지금 시민들한테 직접 다 할 수 있는 우리 내고향 소식지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5년 동안 동결됐던 그런 부분도 그리고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해서 예.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길령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익산시의 도심에서 하수관로가 지금 제대로 좀 설치가 안 된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저희가 하수 관로 연장이 1,423km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95.6% 지금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95.6%는 한 상태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저쪽 어양 쪽에나 그런 부분도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직접 들어오고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수 관로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메인 관로가 안 돼가지고서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농가 가정집이나 음식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뭐 그냥 좀 고정해놓고 인상을 안 넣는다고 해서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좀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여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을 갖다가 뭐 10년 이상 인상시키지도 않고 지금 2028년까지 44.8% 정도를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잘 방침을 잘 세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도심에도 그런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도 많고, 저도 어이 저녁에도 뭐 한 시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자기에 대한 그런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서비스 관로가 하수 관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뭐 1년에 한 4-5차례 이렇게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지금 무작정 뭐 예산 문제가 이렇게 관여가 되니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개선해주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은 뭐 하수 요금 현실화하는 것도 뭐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그 공공하수 관로 주 메인 관로가 안 된 부분들은 그 조사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 아까 95.6%라는 게 메인 관로들을 다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양동의 일부 그 상가나 주택에서 안 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국비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비라도 해가지고 그 주민들 생활하는데 그 환경에 그 재해가 안 되도록 해결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인 것이 이제 너무나 약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더딘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요금 현실화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불가피한 사안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수도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피해는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산이 없다, 뭐 예산을 좀 그런 하수 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 서민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감이 클 줄 알고 계속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요금 서비스로 지금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제는 요금 서비스보다는 시설 개선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완활하게 익산시의 어떤 시민들의 그런 행복감을 좀 높여줘야 되는 그런 쪽에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요금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주민 복지 환경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이제 동료 의원이 그 인상에 대한 그 시기가 왜 늦었냐고 질문을 질의했을 때 그 답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정확히 한번 시기에 늦은 것은 관계 법령이 2020년도에 그 개정이 됐었는데 왜 지금 하느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저 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서 2005년 동안 향후로 인상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860원까지 인상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5개년 동안. 근데 그 당시에 2018년도까지 인상 요금을 그대로 동결해서 한 이유는 그 경기 뭐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동결을 했던 사항이고요. 어떤 경기 상황에서 그래요? 그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동결을 했던 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그때 당시 인상을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로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좀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하고 그다음 그 전에 또 언제 인상을 했어요? 제가 파악한 거는 2016년도 인상안만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했고, 그 전에는 파악을 좀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해 보면 2007년도에도 했어요. 예. 2007년도 하고 2016년도인가 그때 18년도인가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2007년도에 보면은 우리 하수도 특별유계 현실화율이 46.4%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지금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보면은 다른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 내 다른 지자체의 현실화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근데 이것은 현실화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을 10%씩 계속 이제 2028년도까지 계속 인상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명 우리는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한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부에 닿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체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더 보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인상만 시켜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자꾸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하수도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재원 가지고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실 거예요,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상하수도 사업단장 김영훈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내구장소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거 하면 그 보도 자료도 제공해서 그런 사유들을 좀 더 해서 보도 자료 제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8년도까지 가면 현실화율이 44.98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50%. 예,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그 보도 자료도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구장 소익제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줘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이 가고 그러니까 해 주시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8년도까지 가면은 50%란 말이에요. 지금 현 기준을 놓고 50%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하수도 요금은 내가 상수도 요금을 더 쓴 만큼 이게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시민들에 대한 것이 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이 없으면요.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동료원도 있었는데 우리가 19년도쯤에 이거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좀 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국가적으로 그냥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가지고 전면 보류를 시켰습니다. 익산시가. 그래가지고 이게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좀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야봤고요. 우리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 하수도 현실화율을 보면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이도 차이지만 이게 0%도 있어요. 현실화율이. 그러면 그 지역은 돈을 안 걷는다는 얘기냐?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 자료가 맞나? 뭐 단자리 숫자가 있는 시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료를 제대로 뽑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만 보면 그거에 대한 해명이 아까도 부족해요. 전주시보다 왜 비싸야 되느냐? 이미 비싸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정이 느끼는
요금은 이미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것이 뭐 인구가 도시가 더 크면 면적도 넓다는 얘기고 하수도 현실화율은 더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지역이 넓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해명으로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요금을 받고도 전주시는 약 70%가 현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가 있었지만 이걸 하고도 45%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또 현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요금을 인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제가 볼 때는 45%도 안 갑니다. 28년도에 가면. 또 한 30%대 후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하수도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잡아서 우리 시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만 풀수 부연 가지고 설명 전남 드릴까요? 예,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 기반이 어느 정도 오래전에 지금 잡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읍면 지역으로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게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가지고 또 그 외곽 지역에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에게서 전출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현실화율이 떨어졌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해서 많이 이제 거의 사업이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단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해가지고 잡아드릴 필요가 있어요. 늘 저는 상수도 현실이나 하수도 현실이요 결국은 또 많이 다운이 돼서 28년도쯤에 가면 내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